2차 전지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비싸요. 네이버, 카카오 좋은 회사죠. 그런데 안 산다. 근데 이런 와중에 어쨌든 한국의 이제 몇몇 종목들, 몇몇 섹터들은 갔잖아요. 그렇죠. 챗 GPT, 뭐 2차 전지, 로봇 이쪽은. 그럼 이사님이 이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여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뭐 있는 파트가 좀 있나요? 있죠. 테마 붙은 거니까. 이게 네. 테마니까 테마는 내일, 오늘 이러고 방송하고 나오면 내일 테마로 챗 GPT-4가 나온다고 또 시장에서 막 돌고 있거든요, 오늘. 챗 GPT-4가 나온다고? 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다음 달 상한가 맞으면 또 댓글에 욕이 엄청 달릴 거잖아요. 강영윤 반대로 하면 꿀 빤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큰 흐름으로 보시자고요. 네네. AI와 로봇이 안 될 거냐? AI와 로봇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AI는 별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우리는 6 외우잖아요. 네. 근데 AI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3번 더해요, 그냥 걔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이게 최단거리야. 근데 이걸 찾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고 여기 이 각도로 가는 게 최단거리다라는 게 그게 AI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데이터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데이터를 다 넣고 넣은 것 중에서 그걸 빨아다가 컴퓨터에서 컴퓨팅을 해갖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 용량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의 IT 어떤 저게 필요하죠. 뭐 D램 같은 거. 네. D램을 수도꼭지라고 하면 수도꼭지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를 해야 되니까 DDR5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심팩, 뭐 DI, 뭐 심텍이죠. 심텍, DI 이런 거 나중에 보면 다 올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서버 관련된 거에서 지금 중국을 제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제가 작년부터 그거 얘기했는데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 하나도 슈퍼챗 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작가TV에. 그거 거의 한 60% 70% 올랐거든요. 네. 근데 왜 맨날 나는 못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좀 속상하고 이런 거 다 까고 있는데 네. 우주하고 AI 같은 건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국 업체하고 붙으면 상대할 수 있는 애가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에서만 그래요. 구글이 우리나라에 있는 방언까지 포함한 고대 문서까지 다 스캔해가서 다 지를 서버에 다 집어넣습니다.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구글이. 걔한테 잘해요. 어순, 어법, 모든 걸 다 이미 다 데이터화 시켰어요. 그거를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 플랫폼에 얹어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수혜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우리한테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오만이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해서 보면은 그래도 투자에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의료 쪽은 우리나라가 임상이 되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의사들이 되게 똑똑해요. 네. 의사들이 똑똑하고 의원들도 많고 또 환자들도 웬만하면 병원 가요. 가서 감기 치료부터 시작해갖고 조금만 뭐 어디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거덜나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서 우리처럼 가갖고 아유 왜 빨리 안 해줘요? 막 30분만 돼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서 2시간 기본으로 기다리는 원무과 접수하는데 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빠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료 시스템과 이거 AI와 결합되는 제품들이 뭐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고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더 잘 될 겁니다. AI는 된다. 로봇 된다. 네. 되는데 감속기 가잖아요. 감속기. 이거 참 슬픈 일이야. 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막 얘가 막 두쪽으로 가다가 뒤로 점프하고 막 가다 총 쏘고 막 이런 로봇을 막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을 막 만드는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그럼 미국 가셔야 돼요. 그냥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 주식 투자하셔라.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가 한두 업체는 있는데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박스에다가 선반 넣고 깎아가지고 감속기 만드는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투자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해외 쪽을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료 쪽은 우리도 괜찮을 것 같으니 AI나 의료 쪽은 보자. 네. 그다음에 협동 로봇은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지분을 때려박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치킨 튀기고 음식 만드는 거 그거 한 2억 주면 다 만들어 주니까 사람 대신해서 그거 하는 시스템은 나올 거다. 다만 그게 마진이 많이 남겠느냐. 가전제품 청소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환상을 갖진 말아라 라고 하는 거가 제 소견입니다. 네. 그럼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지금 막 시작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비싸요. 에코프로 BM 이런 얘기하면 나 안티 100만 안티 또 할 때 에코프로 BM 좋은 회사입니다. 저 에코프로 BM으로 많이 먹었고 에코프로로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손은 안 댑니다. 제 개인적인 지극히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에코프로 BM은 저 양극재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가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익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밸류로 또 갈 수 있거든요. 성장 단계는 이미 지나서 앞으로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마진 확보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주를 60조를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연간 6조씩 받아서 엄청 하다 보면 마진율이 10%라고 하는데 그건 오바예요. 가서 보세요. 7%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빠져버리거나 혹은 뭐 투자비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 한 5%에서 7% 잡는 게 적정해요. 그럼 7% 잡아도 6, 7, 40이 4,200억이잖아요. 네. 연간 4,200억 버는 회사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 맞아요. 안티하는 거 아닙니다. 4,200억에 그래 멀티플 30배 주자. 30배면 엄청 주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해서. 제조업을 30배 준다.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사실은. 그러면 3, 41조, 12조잖아요, 12조. 12조 멀티플 주면 되는데 지금 20조잖아요. 그러니까 20조를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내야 되면 공장을 또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추가 수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공장 설치하려면 투자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투자비가 안 잡히니까 이익 내는 걸 그대로 갖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투자비로 다 때려 박는다는 거니까 감가상각 들어가고 투자비 누구한테 조달할 겁니까? 은행에서 지금 빌리려고 하면 은행에서 조달하든가 아니면 CBBW 발행하든가 아니면 유상증자 해야 돼요. 주주들한테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주주들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올랐으면 팔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사야 돼. 그건 맞다. 그런데 포스코케미칼, LNF까지 같이 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제 말이 틀릴 수 있으니 그때는 태워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뭐 이 깝대기 같은 거. 예를 들어 상신 EDP, 신흥 SEC 그런 것들은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놓쳤다고 하면 그런 애들 잘 보면 이제 그거 막 그동안 뭐 니켈, 도금강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그동안 좀 매출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거 깡통 만들어 보면 캐파 3배 확장해. 그러면서 막 시설 투자하고서 매출 2, 3년 있으면 막 공장 돌아가면 막 걔들은 어차피 마진 보장받고 그거 찍어주는 거니까 안 되면 그냥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시설 투자 250, 300밖에 안 하니까. 그런 애들 멀리 보면 좋겠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거. 이건 꼭 보셔야 된다. 저는 에코프로 BM 놓친 거는 저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뭐 SM도 먹었고 오스 임플란트 먹었고 올라간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숏 커버가 1차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부항부항해서 올라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도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코스모 신도제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갔잖아요. 네. 시고가 돌파하는 코스모 신도제 나왔지만 그러니까 업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올라간 거가 맞다. 근데 에코프로는 달라요. 자회사에 폐배터리를 정말 잘해요. 성일 하이텍 이런 애들.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IS 동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고려한 이런 애들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폐배터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흔들어 봐서 쓸만하다 그러면 ESS로 넘기고 자동차는 워낙 고출력에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거 안 되거든요. 못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만한 거는 저장 장치로 쓸 수 있으니까 ESS로 넘어가고 안 되면 그런 분해 조립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머티리얼들을 이제 고물상처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면은 뭐 그거는 앞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 효율을 좋게 만들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와달라. 미국에서도 와달라. 그건 우리나라 폐기물 소각장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사이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좋은 호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할 거고 어차피 2030년까지는 성장이 보장된 산업이니 급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종목별로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좀 뭐 폐배터리 이런 쪽이 있긴 하다. 네. 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종목들도 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어쨌든 출간 시책에서 이사님만의 그리고 업종과 종목 선정법도 있다면서요. 네. 살 때, 팔 때, 벌 때. 네. 김 작가가 이렇게 한번 김 작가님이 들었으면 일단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일단 요 정도 들었으면 이제 내일 와갖고 확 뛰는 거예요. 이제. 아니, 영상이 내일 업로드 안 될 텐데. 그렇구나. 그러면 하여 어쨌든 간에 하여튼 네. 조금 이따 이제 뭔가 반응이 오겠죠. 좋습니다. 이제 근데 안 오면 큰일 나겠네.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제가
다른 투자자들 말고 네. 조금 주식을 아는 사람들 말고 이건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실 테니 네.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AI를 안 했겠습니까? 로봇을 안 했겠습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버스 찍어놓고 막 주식 때려 박아요. 막 그러면서 진짜 백정처럼. 주식 살 때는 심장 떼갖고 여기다 놓고 합니다. 죽으면 말씀 잡고 주식해서 돈 버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거지. 이게 무슨 뭐 그냥 대충 해서 뭐 주식해서 막 누구 말 듣고 해갖고 그냥 뭐 저 사람 저거 한 것 같은 게 그렇게 주식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 직장 일 이거 손에도 안 잡히고 애기들 제대로 맛있는 거 좋은 것도 못 사주고 이 못난 애비 못난 엄마 이거 좀 벗어나려고 재테크 한번 해가지고 주식에서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2,000개 종목 언제 다 공부할 겁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시세가 변동이 큰 종목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저점인 종목은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 사람이면 때려 박아버리면 되지. 네. 근데 지금 500만 원 들어오고 다음 달에 500만 원 들어오고 또 다음 달에 500만 원 들어오고 이런 종목이다. 그러면 종목들이 가지수도 좀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내리는 종목들이 한 5달, 6달 좀 옆으로 기거나 내리는 종목을 사는 거가 낫죠, 오히려.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 책 내용 다 말하면 이거 안 사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살 겁니다. 작가님만 믿습니다. 이게 종목을 추릴 때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증가하는 것만 보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거 없으시면 돈 내고 어디 가서 사서 보세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그런 것들 솔트해서 개인 투자가들한테 주시고 저도 그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들 여러분 네이버 카카오 제가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S-오일이 배당만 13% 줬습니다. 그때 5만 원이 깨졌을 때 8,000원을 16%네요. 8,000원을 줬으니까 16% 배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NC소프트가요 25,000원 정도 했어요. 25,000원. 배당 주고 뭐 하는 걸 떠나서. 그런데 그때 공시자료를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30% 이상 매출액 영업이익 변동에 대한 공시 딱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안 좋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리세션이니까. 걔들은 공시 내용을 보면 매출액은 100%씩 증가하고 네. 영업이익은 200%까지 증가하는 데도 있고요. 구간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1년 안에 분기보고서가 그렇게 낸다고. 근데 주가는 빠져요. 이렇게. 주가 빠져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 비슷한 거가 나오는 게 진단키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팬데믹 끝났으니까 쟤네가 6천억을 벌든 5천억을 벌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요게 괜찮은 바이오 산업이면 가서 사버려요. 그러면서 회사가 탄탄하게 이익을 내는 성장을 가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업할 때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바닥에서 예를 들어 IT 같은 거는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일 때 나서 사서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그때 파는 게 IT줄, 사이클줄 주식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들. 예를 들어 엔터주들 지금 좋죠. JYP, SM, 엔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셨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AI나 로봇 관련된 주 때려박아서 신용을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더 나질 않았을 겁니다. OSM 임플란트 가서 보세요. 덴티움 가서 보세요. 걔들 보면 재무제표가 탄탄하게 계속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장 빠질 때는 걔들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럼 그걸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하시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사례도 들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요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만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만약 그런 그럼- 종목을 찾아서 샀어요. 그러면 25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언제 팔아야 돼요? 이게 꺾이면? 그렇죠. 그게 꺾이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같은 걸 해야 돼요. 이제 네. 그 예를 들면 재밌는 게 최근에 두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네.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를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조 원. 근데 그게 장부가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산이라고 하는 두산이. 네. 근데 증권가에서 그 IPO 하는 업체 선정했는데 2조짜리 써낸 업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써냈다는 거지. 그럼 가치가 2배 이상 됐잖아요. 네. 그럼 뭐냐?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멀티플을 50배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와 유사한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다 같이
50배는 아니더라도 40배 이상은 받겠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70배를 받으니까 40배를 받으니까 나머지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것처럼 대장이 끌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피어들 업종들 내에서의 멀티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덴티움이 이익이 500억 났고 오셈 임플란트도 이익이 500억 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를 해요. 근데 덴티움은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오셈 임플란트는 1조예요. 네, 차이가 꽤 나네요. 근데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덴티움이 빠지지 않아요. 그럼 따라가거든요. 오셈 임플란트가 내려와서 맞추든 덴티움이 올라서 맞추든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은 올라가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균적인 멀티플과 평균적인 동료의 멀티플을 보고 어디쯤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다. 시가총액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 2, 3 종목도 한 번만 여쭤보면 뭐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은 이제 올해는 뭐 사야 할 타이밍은 아직 없는 거인가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무슨 뭐가 보인다 그럼 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데 현재 안 보이죠. 근데 무슨 현재는 안 보입니다. 프라임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그만두고 아프리카 TV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상 기준을 가지고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게 보인다. 그럼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영상 쪽을 어떻게든 하려고 네이버도 엄청 노력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유율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요즘 애들은 검색 유튜브에서 하지 네이버 지식인에서 안 하잖아요. 유튜버 좀 구독자 많은 채널한테는 이제 메일이 오거든요. 근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도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클릭수가 너무 적으니까 또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150만을 갖고 있는 김 작가가 TV가 거기 가면 15만 이렇게 되면 안 가죠 당연히. 이거 할 바면 그냥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사겠다 나 같으면. 죄송하지만 이거 비싸다. 비싸다. 그리고 그렇지만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네이버 카카오 저금리 되면 살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안 살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 좋은 회사죠. 그런데 안 산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오늘 딱 6만 원에 또 붕괴됐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시종 일관 저는 안 산다고 말씀드렸고 이 책에도 언제 사라는 것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진짜요? 네. 언제? 살 때. 아까 말씀드린 ISM 제조업지표 돌아나갈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은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산업의 쌀이에요. 쌀은 언제 많이 먹느냐? 일을 많이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갈 때 쌀을 밥을 많이 먹잖아요. 반도체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재고 자산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그거 다 떨어내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국민들 다 같이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 전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거가 추세 전환이에요.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 근데 하이닉스가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리느냐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2000년대, 2010년대 이전 2007, 8년대부터 나 감산할게라고 하고 감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는 감산 얘기 안 해요. 그냥 감산하지.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를 보고 해야 돼요. 근데 공장 가동률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턴어라운드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리세션이 오게 되면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가격을 덤핑을 쳐서 내려 꽂아도 안 팔리니까 그 꼭지가 하나 남아서 제가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지배권이라든가 주주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살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번 1월, 2월에 들어온 외국인은 끝났습니다. 포트폴리오 재편. 끝났다고요? 왜요? 이제 시장이 너무 빠져서 환율 때문에 들어온 애들이지 한국 시장 좋아서 산 거 아니라고요. 중국 리오프닝 나오니까 그거 프락시로 그냥 한국 좀 담은 거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더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건 환율이 더 뛰든가 한국 시장이 안정화되든가 수출이 늘어나든가 삼성전자가 돌아서든가 아니면 뭐가 살 섹터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추가적으로 액티브가 자금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온 게 대부분이고 그럼 최근에 외국인 샀다 팔았다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검은머리 외국인이 그런 가능성 많아요. CFD 계좌나 이런 걸로 하면 외국인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일 수 있어요. 올해 1월에 한국 증시 올린 것 중 하나가 주체가 외국인일 텐데 이제 살 만큼 충분히 샀다. 네, 삼성전자 다시 내려오잖아요. 팔아버린 거지.